내일부터 추석이 아니군요. 설 연휴인데 이렇게 통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장기왕 가락시장 레볼루션의 첫 번째 지부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릴레이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자리를 보신 소감이나 영화를 본 소감이나 또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또 게스트로 오신 안재홍 씨의 어떤 사진과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야지 이 영화가 좀 흥행이 돼서 우리 정다운 감독께서 굉장히 꿈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음 영화를 또 찍을 수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안재홍 씨가 여기 왜 왔는지 본인 입으로 좀 끌려온 건지 자발적으로 온 건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다운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어려운 질문을 잘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시험 씨가 먼저 인사하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기왕 가락시장 레볼루션에서 민주 역할을 맡은 배우 최시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다음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나 두이 역을 맡은 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다 같이 선후배분들하고 열심히 잘 찍었는데요.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수 역할의 정두원입니다. 이 영화 찍은 지 2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화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NS에는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아까 이 친구들 인사할 때 계속 생각해봤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워낙에 정다운 감독님이랑은 대학교 선후배예요. 그리고 1년 한 기수 차이라서 제일 친하게 지냈었고 지금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서 또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제가 가운데 앉아 있어서 저도 좀 화장실 갔다가 왔더니 이렇게 되는데 네, 정다운 감독께서 그렇게 안 쳐다보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일단요 지금 시간이 한 9시 10분 좀 넘었는데 먼저 제가 좀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좀 생각을 놓으셨다가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막 손 들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저도 좀 되게 좀 인연이 좀 특별한 영화이긴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두 분은 사실 이제 지금의 이런 배우와 감독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좀 여러 편을 배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던 또 가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분 다 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여튼 연출부 막내 겸 또 이제 막 배우분들하고 이제 뒤풀이 할 때 막 막걸리 사오라고 막 가서 막걸리 사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안재홍 씨가 이렇게 큰 배우가 되고 정다운 감독의 영화를 제가 배급을 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또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또 저희 정도원 씨하고 또 정다운 감독은 또 제가 작년에 촬영할 때 영화를 또 찍을 때 제작부와 또 배우로서 또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어쨌든 간에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안재홍 씨가 오는 이 또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족구왕을 오늘 또 다시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족구왕을 또 보고 나니까 또 오늘 이 자리가 저기 계신 장기왕과 이제 족구왕의 이제 대결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에 되게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 건대 출신들이시고 여기 또 동문들이나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교수진이 워낙 훌륭하죠. 예전에 배창호 감독님도 계셨고 지금 홍상수 감독님도 계신데 배우와 연출을 다 같이들 하세요. 저는 그래서 건대가 요즘에 사실 되게 핫하다고 이제 영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출과 이 연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특히 이제 안재홍 감독이시죠. 그런 면에서 네. 거기에 배우를 이쪽 정다운 배우도 나왔고 정도원 배우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영화 단편은 못 봤는데 뭐 그런 얘기도 사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시원 씨나 박예영 씨를 통해서 이 선배 동기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도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이 정다운 감독께서 연출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좋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안 쓰시면 됩니다. SNS에. 정다운 감독님 먼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영화 장기왕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제목을 또 가락시장 레볼루션 이렇게 붙인 이유가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 어떻게 하다 쓰시게 된 거예요? 그 대학 졸업하고 그 연극 배우 생활했었는데 항상 돈이 없어서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석촌호수 근처였는데 그 근처에 이제 맨날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장기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 저 자리에 젊은 사람이 가서 훈수를 두게 되면 상황을 느끼겠다. 그래서 뭐 저한테 막 계속 지다가 막 자기 뭐 집도 걸고 딸도 걸고 이러면 재밌겠다. 딱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딱 처음에 이거 한번 써봐야지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20살 때 가락시장에서 일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바로 가락시장 옆이어가지고 그때 무슨 대학교 갔는데 무슨 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겠다 해서 약간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시장 일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장기 생각하니까 약간 그런 시장 아저씨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그럼 꽤 일찍 썼던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 실제로 촬영 한 게 2년 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나리오 쓴 것도 그때쯤에 쓰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내가 연출을 장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딱 그때 썼습니다. 네, 그때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커피숍 가서 맨날 썼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제가 해도 대답은 관객분들을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인공을 맡으신 이제 정두원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 받고 나는 일단 1번 되게 고마웠다. 나를 주인공으로 써줘서 2번 나를 왜 썼을까 또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처음 어쨌든 장편 영화를 하신 건데 그때 상황에서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했을 때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뭐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거짓말처럼 한 몇 달도 안 됐죠.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까딱하면 내가 주인공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평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감독님께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를 수도 있죠. 근데 평소에도 항상 대학교 때 이제 감독님께서 찍으셨던 단편 영화나 이제 연출했던 연극
같은 걸 할 때 항상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사실 20대 초중반에 뭐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항상 두원아 잘해, 두원아 너 잘한다, 뭐 좋아, 지금 좋아, 막 이렇게 항상 용기를 주셨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힘든 와중에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형이 또 고맙게 저한테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줘서 고맙게도 이렇게 같이 했던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촬영하면서 굉장히 화나고 막 그런 적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고생시키고 막. 이게 네거티브 아니에요? 아니, 촬영을 사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립영화는 돈이 없기 때문에 촬영 현장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육체적인 힘든 것이 가장 크게 존재하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기 때문에 제 연기나 뭐 모든 상황들이 100% 발휘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영화를 보면서 저때 조금 내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은 내가 좀 저기서 좀 더 릴렉스 된 상태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감독님은 뭐 제작자이기도 하면서 감독이었기 때문에 전화 빨리 하자 이래서 저도 되게 급한 마음에 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과대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미안했던 게 지금 내가 이간질했다. 미안했던 게 이게 주인공인데 연기만 시켜야 되는데 제가 스텝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중간에 뭐 어디 가서 뭐 받아와라 뭐 저도 막 영화 촬영 끝나고 뭐 스텝이 없으니까 제가 막 스텝 먹을 간식 사러 가고 장비 반납하러 가고 뭐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연기만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미안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최시훈 씨나 박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졸업한 분들 중에 장편은 제일 정강 감독이 처음 아닌가요? 그 전에 누가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플로그래피를 봤을 때는 사실 여자 감독이 한 영화에 하신 적도 있고 또 장편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틀롤 자체가 장기왕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딱 있고 일단 그 상태에서 이제 여자 배우들이 약간은 이제 조연 같은 역할에 그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흔쾌히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이 선배 강압에 의해서 선배들의 이런 상황에서 하신 건지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좀 궁금해요. 두 분 다. 저는 시나리오 저도 처음 이렇게 보고 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카페에서 이제 건대 앞에 카페에서 같이 이제 초고 리딩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막 배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면서 했던 게 생각나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 전부터가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출연하게 됐었고 그게 단지 조연으로서 그냥 어떤 역할로서 소비되는 그냥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네 그런 생각은 다시는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근데 그게 되게 오래전이라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네. 그때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제가 집에 있었을 때 집에 있었을 때 저녁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시나리오를 보냈다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는 어떤 역할에 누구인지 생각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쭉 읽었었어요. 맞나요? 네. 그러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어떤 거 같니? 내가 이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자가 나와봤자 3명이라서 그 중에 분명히 이제 생각해놓으신 역할들이 각자 있을 텐데 이제 너는 어떤 역할이 조금 또 그런 거 같니?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얘기 나누다가 저는 왠지 글쎄요 누나가 재밌을까요? 했는데 아마 누나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그때 이제 누나 역할에서 저는 다른 역할들도 뭔가 재밌게 만든 구다리들이 느껴졌지만 누나도 또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분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분보다도 되게 어린데 양쪽에서 누나를 하니까 이게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이 지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 왜 안재홍 씨가 출연을 안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사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정다운 감독이 이 영화 그 대표님 감독님 이거 배급 좀 어떻게 안 되냐고 야 혹시 안재홍 나오니 그랬더니 안 나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네. 저는 우선 가운데 있는 게 참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고영수 씨가 또 한다고 그러는데 꼭 가운데 앉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도 꼭 전해드릴게요. 네. 그때 정다운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다른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그 다운 형이 이제 정다운 감독님이 그 예산이 아무래도 그 다른 영화들에 비해 소규모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좀 빠듯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척 아쉬웠는데 저는 그 중국집 회식하는 장면 촬영할 때 놀러 갔었는데 구경 갔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게 너무 감독 역할도 하시고 이제 연기도 하고 건전지도 사러 가고 또 이제 일종 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장비 반납도 자기가 번거로워 하고 잠도 막 몇 시간 못 자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막 졸면서 막 만나면 그랬던 기억이 나서 꼭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전주영화제 때 보려고 이제 티켓을 미리 주셨는데 제가 그때 잠들어서 오전 상영이라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다운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느라 얘가 일어나지도 않아서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다운 감독님이 굉장히 보기와 다르게 성자신 분이세요. 그래서 뒤가 기세요, 좀.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기억이 입력이 되면은 쉽게 이렇게 들리지 안 되시는 훌륭한 감독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출연했는데 역시 그 역할이 되게 제가 봤을 때 이 역할 되게 재밌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재홍이를 만났어요. 저 둘 다 가락시장 근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그 영화를 스케줄이 안 된다. 근데 저도 그때 아니면 못 찍는다 해가지고 누구 할까 하다가 이거 그냥 할 거 나밖에 없다 이거 괜히 이랬는데 되게 저는 힘들었었어요. 그 연기랑 같이 한다는 거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독과 제작자의 어떤 두 역할을 다한 정다운 감독한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고등학생 훅 정말 뜬금없이 확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영화를 볼 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딱 그거 특징이 뭐죠? 이 머리가 혼자 삭발했잖아요. 그래서 야 감독 정말 대단하다. 본인이 시간 설정을 뒤로 돌리려고 아무리 뭐 하이텔 두루넷 이런 얘기해봤자 실감이 안 나는데 배우가 머리를 빡빡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야 참 그게 좀 굉장히 좀 작은 감동이었는데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족구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영화를 족구왕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 처음에 봤을 때랑 느낌은 굉장히 달랐던 게 족구왕에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그 선배가 딱 복학에서 왔을 때 안재홍 씨한테 그러잖아요. 너 꿈이 뭐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공무원 되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선배가 그 족구 잘하고. 꿈이 뭐냐고 물어봤다 요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공무원 시험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다고 하셨죠? 거기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키스 타임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보는 사람은 딱 안재홍 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새드엔딩 영화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장기왕은 모든 걸 다 얻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가 느낀 거는 이 두 여배우들한테도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남자친구는 장기를 잘 두는 장기왕이다. 한 사람은 족구를 엄청 잘하는 국가대표급의 족구왕이다. 물론 이제 두 분의 비주얼과 이런 외모적인 조건 다 빼고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현빈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진짜 냉정하게 장기환과 족구환 중에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장기 쪽이 들어서 더 아니요 저 족구 약간 유재석이냐 뭐 박명수냐 이런 사람 유재석 박명수? 아니 그러니까 유재석 사랑받는 안재홍 유재석이냐 지금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왜 얘가 갑자기 이쪽이 공유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제 그 정확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족구를 잘하는 남자와 장기를 잘 두는 남자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족구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냥 왠지 족구하는 남자보다는 장기를 잘 두는 남자가 그리고 또 여기는 내기를 넣어가지고 또 막 따고 이러지만 내기 족구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남자들끼리 족구에서 내기해봐서 뭐 먹는 거 정도니까. 두수가 체계바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실이냐 꿈이냐의 문제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했는데 그 예영 씨는 그런 데 가정하에 족구왕과 장기왕 어떤 스타일이 더 본인의 스타일인지. 제가 자주 그러진 않지만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는 운동하는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는데 장기왕을 선택하고 운동을 같이 하러 끌고 나가겠습니다. 족구왕이 2대0으로 이길 뻔했는데 다행히 1승 1무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안재홍 씨 같은 경우는 정다원, 정두원 두 번하고 다 그러니까 감독을 해보셨잖아요. 네. 배우로 그러니까 본인이 연출자로서 네. 정다원과 정두원의 연기, 특히 이 영화에서 연기를 좋은 얘기는 나중에 술 먹으면서 하시고요. 네. 왜 이렇게 연기했을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없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두원 배우에게 궁금한 게 이건 뭐 그냥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투수는 언제부터 장기를 그렇게 잘 뒀을지 그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영화 형 제대로 안 본 거 아니야? 국민학교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장기를 이렇게 열심히 그런 뒀다. 장면이 있었어. 네, 어릴 때부터 장기를 잘 뒀다. 이게 되게 빠르게 지나가긴 해요. 이제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는 자리에서 고깃집에서 얘기할 때 나는 할아버지랑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뒀어. 이렇게 네.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딕션이 안 좋아서 못 들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발음으로 네, 앞으로는 그런 얘기 같네요. 그리고 배우로서. 박예영 배우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근데 좋고 의미 있는 일에 돈 1,000만 원을 이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어떤 일에 1,000만 원을 거기다 쓴 게요? 네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아니 같아요. 선배님이라면 어디에다 쓰셨을 것 같으세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아마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동생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막 핫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아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마 동생한테 그런 게 선뜻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잘 봤네요. 이 배우들의 아니 물어본 질문하고 본인도 전혀 다른 지금 질문을 남한테 지금 질문을 막 떠넘기고 있고 질문 안 또 해줘? 궁금한 안 되겠어요. 여기서 끊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문 받을 테니까요. 제 손 들어주시면 자 남자분 먼저. 네. 마이크가 혹시 없으시면요 큰 소리로 여기 거 안 있으십니까? 전달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기 본관에서 지금 더킹 GV 하잖아요. 거기 포기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더킹 GV예요? 지금 조인성이랑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질문 드리자면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 족광에서 홍만섭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한두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혹시 그 족광에서 영향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혹시 끝나고 이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지. 예, 그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짓말이고요. 이게 제가 그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 그때 둘 다 조건 오디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진짜 이런 독립영화도 이런 것도 찍구나 해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되게 제가 홍상수 감독님 진짜 좋아해서 약간 흉내를 막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쓰면 애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뭐 가짜 그런 영화 같다.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재밌는 거 그냥 막 써보자 해서 그때 아마 영향이 아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 같은 건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저 뒤에 계신 분. 마이크를 뒤로 막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얼마 전까지 저도 가락시장 근처에서 살았어서 그 되게 뭔가 반가운 풍경들이 많아서 좀 좋았습니다. 그 정두원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되게 그 맛깔나는 대사들이 많으신데 그중 얼만큼이 원래 쓰여졌던 거고 얼만큼이 애드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이제 초반에 같이 두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큰 틀은 거의 있고요. 막 놀리고 뭐 비마로 갈 이런 거는 애드리브였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애드리브는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시나리오에 있는 이야기를 제 그냥 말하는 투로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원래 깐죽대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에서 그냥 기본 대사에 제 그냥 말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애드리브처럼 볼 수도 있었는데 애드리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요. 저도 궁금한 네. 잠깐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왜냐면 저도 궁금하지만 관객분들도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 그 대국에서 이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 고추농사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대화가 된 건지 아니면 후반에 녹음을 하면서 추가가 된 대사인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시나리오에 써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시나리오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궁금했어요. 자, 질문. 실제로 영화 잘 봤고요. 실제로 가족 중에 다시서기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다시서기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셔서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 쓰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되게 친한 연극 연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교육 연극, 시민 연극이라고 이제 그런 약간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극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 누나가 너 돈 좀 벌어볼래? 그래서 그 노숙인 분들이랑 같이 연극 만드는 걸 했었어요. 제가 조연출했었나? 그때 그걸 봤는데 근데 그 누나도 약간 되게 연출을 좀 리얼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노숙인 분들한테 노숙인 역할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막 뭉클한 거예요. 진짜 난 노숙자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아마 그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런 곳을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구해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네, 저기 남자분.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이랑 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배우분들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 질문인데,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청년 실업이나 일찍 퇴직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성 문제들, 그 많은 우리 사회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지 않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담아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그걸 또 의도하시고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나가 1,000만 원을 이제 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사회적 소수자로서 받았던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좀 금전적인 걸로 환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소수자들이 고통받는 곳에 쓰인다라는 생각이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그런 의도를 하셨는지, 뭐 그 연기를 하신 배우분들도 혹시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감독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네, 일단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저는 그냥 약간 그냥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아서, 뭐 금전적인 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결혼 같은 거나 빨리빨리 포기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냥 사회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은 뭐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릴 때 많이 듣고, 뭐 예쁜 여자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원인일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서 문제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그 약간 그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되게 딱해 보였다고 할까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원래 보통의 이런 영화는 뭐 악당을 물리치고 끝나고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끝내고 경찰이 그냥 개입하는 걸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누나 1,000만 원 그거는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냥 그런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영 씨가 그래도 답변을 해주신 게, 물론 이제 역할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영화에서 또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서 어떤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질문 받고 처음 생각났던 순간이 그 전주영화제 갔을 때 감독님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조금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그림들을 조금 강하게 갔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면서 그걸 생각을 해보았을 때 별건 아닌데 그게 흔하고 항상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디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만 해도 영화에서 조금 재미있게 풀어나가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게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고 항상 회식 자리에서 엉덩이를 내주어야 하며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시 짚어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 질문이 또 생각이 났고 사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풀어내야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셨던 것 같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임했을 때는 아까랑 비슷해요. 그냥 누나가 1,000만 원을 줄 때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누나가 깊게 또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순간에는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1,000만 원을 달래라는 얘기 듣고 나 있어 1,000만 원이 바로 나온 순간이었거든요. 누나의 상황들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런 것들이 다른 문제라고 해도 여성 문제만이 아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부족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1,000만 원이 저한테 상징적인 돈이어가지고 그냥 그때도 그랬고 그냥 나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냥 이런 생각해서 그냥 그때 그런 의미의 1,000만 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저도 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원래 제목이 몇 번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레볼루션이라는 이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강하게 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안 들어갔으면 됐고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분들이 태어날 때 저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88학번이니까 이 중에 저보다 대학교 갔을 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서 생각할 때 레볼루션이라는 거는 이 영화를 좀 아무리 봐도 왜 이게 레볼루션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자체의 이 혁명, 변혁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그때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는 사실 다 사회 전체의 문제에 우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세대에 이제 이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 세대에 그것이 사실 그때도 굉장히 그때 더 심각하게 문제였는데 우리는 사실 말도 못 꺼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소수자들, 여성들이나 또 성적 소수자들이 너무나 심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이제 다시 보니까 맞다 이게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이래서 이 영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에 잘 맞는 제목이 감독님이 원하는 제목이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뒤에 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남자분 해주시고. 근데 지금 여자분 한 분도 질문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또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다음 질문은 가급적 여자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제 친구지만 응원하러 왔고요. 저는 다원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대학교 사실 저는 건대 경영이지만 이제 다원이는 건대 영문학과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관객으로 재밌게 보려고 왔는데 궁금한 게 딱 세 가지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영화 이제 정다운 감독님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객으로서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신의 한 수와 그런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관객으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았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예술 상업적인 영화와 독립 영화가 제가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담겨 있는 정다운 감독의 어떤 메시지 그런 걸 하나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배우이신 정두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제가 스포일을 안 하겠지만 미안하다 고등학생한테 미안하다라고 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그냥 저로서는 되게 궁금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다원아 수고했고 저희 나중에 한잔하자.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은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보셨나요 혹시? 예,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거랑 이제 별로 상관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번 메시지 근데 이게 진짜
이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진짜 요즘 이게 민감한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진짜 자꾸 돈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연예인이 얼마 기부했네, 뭐 이렇게 뭐 얼마 보냈네, 뭐 일반 분들도 얼마 보냈네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영화를 꼭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런 좀 뭔가 그냥 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내가 약간 말할 수 있는데 약간 이 청춘들과 아이들한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그거랑 겹쳐지는 질문 같은데 그 미안하다가 그 미안하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세대 간의 영화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른, 뭐 완전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리고 저희 밑에 고등학생들. 근데 그런 어른들도 저희한테 미안해 할 것 같고 저도 저희 다음 세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그때 다 막 괜히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살아 있어서 미안해. 우리가 뭐 아무 말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게 있었던 것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박영감의 소위 말해서 그 고용된 그 어르신들 장기로 다 투수가 깬 그분들의 그런 장면을 넣은 것도 이제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저희 아버지 같았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퇴직하고 뭐 하실지 모르고 연금 나올 땐 없고 근데 저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걱정이고 근데 복지는 잘 안 돼 있고 뭔가 다들 불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괜한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알긴 알았지만 정다운 감독이라는 사람이 인간에서 좀 알게 되고 보니까 이분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또 오지랖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면에서 그런 게 감독의 첫 번째 영화에서 잘 들어오는 좋은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자, 저 남자분 질문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좋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본인이 답변했어.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 감독님께서 그대로 답변을 해주신 그대로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직후였고 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의 어떤 미안함의 대물림 같은 거를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다운 감독님하고 안재홍 배우님하고 홍대 모 중국집에서 빼가를 같이 먹던 게 한 3-4년 됐죠. 예.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서 영화 찍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평범하게 그냥 살기 세상에 출사표를 던진 어떤 쫄들의 반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갈까 그거를 계속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그냥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쫄들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쫄들의 레볼루션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정두원 배우님 그리고 최시훈 배우님, 박희연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만에 대한 쫄들의 레볼루션은 어떤 것인지 한번 그냥 거창하진 않아도 그냥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들라도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안재홍 배우님은 이미 이제 쫄이 아니다. 이제 거의 참고 정도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한 명씩 짧게 얘기해서 쫄은 딸고 참고는 딸고 아직 쫄입니다. 너무 불편해서 왜 불렀나? 지금 나를 이러지고 불렀나? 아니 뭐 감독님 먼저 대답하셔야죠.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도 그렇고 뭐 전에 뭐 독립운동 하시던 분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뭐 쫄의 반란 뭐 이렇게 거창하지만 그냥 저 다음 세대한테 안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네, 저도 그 영화하면서 이제 두수가 크게 장기를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대선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움직이고 있고, 그 고등학생도 그 편의점 알바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레볼루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냥 이렇게 그런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보여주고 끝난다는 게 참 산뜻하고 좋았던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쫄들의 반란이라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일단 이 영화로 보면 시나리오의 출발점을 보면 되게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이 혼수를 두면 어떨까,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해서 다 엎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조그만 출발점이 이렇게 영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또 영화 안에서는 그 두수라는 한 인물이, 두수가 장기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서기 센터를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이끌고 다시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두수의 그런 작은 움직임, 결국에 그 시나리오의 출발점과 또 두수가 장기를 둠으로써 시작된 레볼루션,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발걸음 하나하나 그냥 먼저 시작하는 거, 먼저 하는 거, 그게 쫄들의 반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 글로만 쭉 따라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장기를 더 잘 두게 되고 더 빨리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나와서 장기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더 도드라지게 그려지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단호하시게 내가 그려내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듣고 읽은 거죠. 그러고 다시 감독님 얘기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좀 뭘 표현하고 싶은지가 다르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쫄들의 반란이라 하면 약간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든 것도 어쩌면 그런 레볼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다른 세상 혹은 더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그냥 그런 일을 겪었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계속 또 생겨나는 질문들이 있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구나라고 알기만 해도 뭔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또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해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레볼루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딱 찍을 때쯤 15만 원이 없어서 자전거를 되게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다가 이제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단돈 15만 원, 몇 년 전이죠? 3년 전? 그 정도로 극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영화가 저한테는 작은 희망이었고 제 스스로한테는 위로가 됐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나중에 지금처럼 이제 관객분들이 보실 때 정말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통해서 작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거기에 내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작은 희망들이 요새는 또 뭐 촛불로 모여서 이제 커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작은 영화가 마음속에 작은 위로고 작은 희망이 생길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찍는 한 달 동안 그 마음 하나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되는 시간에 걸맞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쫙 다 한마디씩 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감독님 하셔야 되는데 또 어렵게 발걸음을 하신 안재홍 씨도 뭔가 마지막까지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다 선물해드리고 먼저 이제 안재홍 씨가 격려의 말을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네네. 아름다운 말로. 네. 네. 우선 그 앞서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고등학생 역할했던 그 배우란 배우도 왔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정다운 감독 해야 되는 거 본인이 빼서 동기라. 아 동기. 저랑 동기고 네. 그 물론 정다운 감독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학교를 다녔던 같이 대학교 생활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어서 좀 뭔가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레볼루션 장기왕 많이 SNS 통해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를 많이 걸어주셔야 돼요. 친구들 이름도 왕창 막 넣어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우선은 저희 저 재홍이라고 부르는데 안재홍 배우가 이렇게 저희 영화 되게 진짜 작은 영화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 그냥 만들어서 뭐 토렌트로나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솔직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되고 네, 처음에 그래서 아까 뭐 그 정두원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작은 뭔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간 내준 안재홍 배우한테도 진짜 고맙고 저희 영화 도와준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어색했을 자리인데 재밌게 해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춥고 내일 설인데 이제 연휴 시작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